그 지금 딥페이크 범죄, 그러니까 이런 성범죄물을 만드는 사람들 혹은 유통하는 사람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테크놀로지 최첨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뭐 예컨대 텔레그램에서 이 채널에 들어가기까지 그 방법도 배워야 돼요. 맞아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18금 채널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해주는 동영상들이 나와야 될 정도거든요.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따라가는 것도 되게 어렵다. 그거는 약간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사실 딥페이크야말로 굉장히 그런 기술 장벽을 이제 사실 되게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예를 들면 딥웹 같은 거나 다크웹을 하는 건 정말 복잡한 우회가 필요한데, 특히 텔레그램에서 공유되고 있는 딥페이크라든지 텔레그램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의 18금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건 아주 용이합니다. 왜냐면 텔레그램이 그걸 아주 용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용이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올해부터 텔레그램은 그 사람들을 모으면 돈을 주기로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보통 얘기하고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그 내부에서 완전히 비밀번호 같은 형태의 일회용 번호를 생성 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까지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복잡성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그 텔레그램 보니까 저도 모르던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책이 그렇게 바뀐지도 몰랐고, 사실은 맞아, 저도 몰랐어요. 유료화할 수 있다는 것, 뭐 사람을 모으면 그런 것들도 몰랐는데, 그걸 사실은 우리가 대응하거나 뭔가 이거를 좀 어쨌든 페미니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입장에서도 이걸 배워야 되는 텔레그램에 대해서 지금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일단 그런 약간 기술의 층위에 따른 어떤 그거를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걸 또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층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질문은 아니고 아까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되게 저는 동의되는 게, 지금 10대들이 가장 인권교육을 많이 받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때 인권교육 있었나요? 네,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많이 배운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지금 10대들은 인권교육 많이 받고 지금 많은 분들도 많지만 우리 최근 들어 바뀐 게 되게 꽤 거의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에 한번 확 바뀐 게 있고 지금도 좀 오래 바뀐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모르거든요. 예컨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사건은 예를 들면 라인 같은 데서 10대 청소년이 자기가 이제 성적인 이미지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을 몇 번 받으니까 상대방이 이 아이를 협박하기 시작한 거죠. 너 그거 판매하는 거 그 불법이야. 그러니까 나도 걸고 너도 걸고 그냥 다 폭파해 버릴 거야. 이러면서 너가 걱정되면 얼굴 사진도 보내.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는 꽤 하드한 사진을 보낸 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자기가 그 사진을 보냈다는 것이 부모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지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점점 더 그 협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제 이 친구는 주변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도 말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일선에 이제 있는 상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서도, 그리고 학생들도 뭐냐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에 무슨 규정이 바뀌었냐면 대상 청소년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상 청소년 규정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들은 무조건 성매매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했어도 얘가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고 아저씨 내가 가지고 있는 속옷 팔면 얼마 줄게요 이런 거 다 했어도 어떻게 관여했어도 청소년들은 무조건 피해자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범죄자들이 모르고 예를 들면 청소년들을 협박하는 데 쓰고 청소년도 모르고
그냥 협박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그 교육을 하냐 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나도 걸리면 어떡하죠? 저도 보호처분 받으면 어떡하지? 저 안 걸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계속 귀에 굉장히 여러 번 교육을 해줘야만 그 상황에서 야 그래도 그걸 좀 파는 건 아니지 않아? 아니에요. 그건 피해자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유입 청소년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유입 청소년. 유입 청소년,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이지만 그렇게 유입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도 다 돌아가는데 네. 귀에 꽂히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귀에 왜 안 꽂힐까? 그거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사회에 대한 불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이걸 계속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해줘야 됐다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 바뀐 법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사실 대대적으로 교육이 그때는 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논의를 했겠지. 그러는 게 어딨어. 청소년들이 그러면 반란 까져가지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다 아니다. 우리는 그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을 만들기로 합의했어 사회가. 사회가 합의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현장에서 법이 바뀌어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귀에 꽂히지 않고 그 귀에 꽂히지 않으면 협박을 받았을 때 내가 못하나?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것부터 끊을 수 있는 도구가 우리한테 없나?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뭐 정권 바뀌고 막 이러면서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에서 이제 성교육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맞아요. 이거 뭐 성교육책 없애고 뭐 이런 상황들이 함께 가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상황들 안에서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사회를 다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